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킹 이재한입니다. 머니퀸 최지혜입니다. 네. 요즘 너무 추워져가지고. 그쵸. 네. 와. 그래서 뭐 아무래도 병원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병원 다녀오시면 아무래도 청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맞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작게는 감기, 음. 뭐 골절 넘어지셔가지고 어. 네. 그런 분들도 있고요. 크게는 뭐 혈관 질환까지 갑자기 오셔가지고 네, 뭐 자기는 몰랐는데 병원 가가지고 검사 잠깐 했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행이다. 네, 아무래도 맞아요. 또 고령에는 혈관 질환이 이렇게 불쑥불쑥 추위에 맞아요, 튀어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상담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 주간 이제 실비 청구 관련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또 정말 이 부분은 우리 동키분들이랑 이렇게 나누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겠다 그쵸. 싶은 중요한 내용들만 좀 맞습니다. 모아서 왔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실비 관련해서는 근데 사실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 분들이 다뤄주셨거든요. 네네. 특별한 내용이 더 있을까요? 네, 오늘은 실비와 전환 실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국민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 실비, 이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아주 그동안 다뤄왔으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좀 다뤄보고요. 네. 최근 실손 의료비에 대한 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실손 보험 전환을 좀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실손 보험 전환 시 꼭 체크해야 할 부분과 그다음에 그렇게 할 때 반드시 보충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좀 더 새로운 내용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보죠. 네, 시작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실손의료비가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이유, 이제 바로 약 5,100만이 넘는 인구 가운데에서 80%, 그렇죠. 네, 4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실비가요. 아. 네, 이제 보험은 뭐 암보험, 치매보험, 운전자보험 등 여러 형태의 보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실손의료비 보험이 가장 가입자 수가 많고 또 아무래도 가입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좋은 보험이라는 보장이 좋다는 인식이 많으실 건데요. 이제 자 그럼 특히 어떤 점이 좋기 때문에 이 실손이 제2의 국민보험이 되었을까요? 일단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가장 1번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 동키분들이야뭐 당연히 1번으로 드셨을 거고 네. 보장이 아무래도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그 보험을 가입할 때 그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은 넓고 이게 가성비 좋다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죠.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 상품을 통틀어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보장은 가장 넓습니다. 네, 얼마나 넓으냐면 예를 들면 암보험이면 우리 여러 가지 질병들을 나열해 볼 수 있지만 그중에서 암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게 되죠.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면 다양한 병원 치료비가 있을 텐데 그중에 수술 내용만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운전에 대한 상황들 중에서 형사 합의와 관련된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실비는 그러니까 실제 손해를 본 내용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수술, 입원, 처방 조제, 뭐 처치 이런 다양하고 넓은 보장에 대한 내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장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장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보험보다도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실비는 계속 갱신되는 거죠. 그래서 갱신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갱신형만 존재하다 보니까 납입을 멈추는 때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느 일정 기간 납입을 하더라도 더 내야 되는 네, 이런 전기납이라고 상황이 하죠. 네. 그렇죠. 갱신형은 단점이 그거죠. 평생 내가 그쵸. 보장받는 내내 내야 된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많이들 전환실비로 바꾸시죠. 왜? 가격이 부담돼서. 혹은 나 더 이상은 못 내겠다. 그래서 해지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전환실비로 바꾸면서 보장이 조금 줄어드는 면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격, 보험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60대 이후 조금씩 연세가 드시면서 실비보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실비를 전환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전문가님들도 하셨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게 마치 공식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실비를 전환하는 게 좋다.
이런 결론으로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실비를 전환하는 게 유리한 분들이 어떤 경우인지를 먼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일단 전환 실비는 과거에 실비를 가입하신 이후 정신과적 치료만 없다면 기존 실비를 언제든 가입했던 가입 당시의 건강 조건을 그대로 적용시켜주는 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전환이죠. 그래서 현재의 실비 보장 내용으로 바뀐다는 제도고요. 그런 만큼 쭈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의 크기가 줄어는 들게 돼 있어요. 약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7월 전에, 그러니까 이게 1세대 실비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100%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그리고 그 이후인 2009년 7월 이후부터 17년 3월까지는 90%,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은 10%밖에 안 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80%. 그러니까 이렇게 보장이 줄어들게 되니까 보험료를 줄이자고 무턱대고 실비로 전환 실비를 바꿨다가 병원에 갈 일이 막 크게 생겨버리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더 많아요. 어쨌든 내가 실제로 낸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게 실손인 네. 건데 거기에서 자기 부담금이 커진다는 건 그 안에서 내가 손해본 금액 안에서 내가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커진다. 맞아요. 라는 그렇죠. 얘기이기 네. 때문에 어쨌든 전환 실비로 바꿨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된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앞으로 병원에 가실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은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전환 실비를 좀 하실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좀 고려 사항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과거에 한 3년 정도를 돌아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앞으로의 건강 상태는 우리도 아무도 뭐 예측할 수 없어요. 네, 모르죠. 뭐 맞추기도 네. 어렵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전환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뭐 이런 거는 실손 이 전환에 대한 어떤 제도가 생긴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갖고 계신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큰 병치레가 없이 또 사고 없이 잘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 막상 전환 실비를 가입한 뒤에 얼마 안 돼서 크게 아프거나 다치게 되어서 병원비가 나올까봐 걱정을 또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꾸준히 성인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합병증으로 인해서 크게 병원 생활을 하실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저라도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앞으로 병원비가 크게 나가는 것보다 현재 실손보험료를 절감하는 게 나은지 그 크기를 비교하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60대이신 여성 주부님이 실손 보장의 특약만 1, 20만 원 납부하고 계신다 가정해 보면요. 그분은 이제 실비를 전환할 경우에 약 4만 원대로 보험료가 낮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약 7만 원 정도 이상을 매월 줄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1년이면 84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됐겠죠. 절약되는 비용도 크네요. 그렇죠. 네. 매월 줄이는 네. 거니까. 네,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전환을 하고서 또 1년 차가 거의 다 됐을 쯤 큰 수술을 받게 됐어요. 예기치 못하게 병원비 한 7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 하면 1세대라면 네, 뭐 재료대 등 제외하고 650에서 700만 원 사이를 보장을 받았을 텐데 전환을 해버리니까 80%잖아요. 제가 말씀 아까 드렸죠. 그래서 510만 원에서 560만 원 가량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돌려받는 금액이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이에 앞서서 84만 원을 1년간 세이브했다 손 치더라도 조금 전환하는 게 거시기한 거죠. 그렇죠? 네. 그 금액을 합하더라도 1세대 실비였다면 보장받는 금액이 더 크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다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내가 1년 뒤에 수술을 받을지 입원을 할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을 사실 계산해보기가 쉽지는 않은 거네요. 네네. 근데 심지어 지금은 실비를 또 전환하면 1년 동안 50% 할인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4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값 세일. 네, 네. 거기서 1년 동안 2만 원대를 또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그러면 이제 1년간 84만 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거의 1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하게 되는 겁니다. 매월 줄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보험료를 매달 줄이는 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나의 현재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전부터 현재까지 큰 돈이 들어갈 이런 치료가 아닌 약만 좀 복용 중이시라면 일단 앞으로 발생하는 큰 병치레나 사고보다는 현재 실비를 전환했을 때 보험료가 얼만큼 줄어들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후에 현재 실비를 납입하는 금액보다 뭐 절반 정도 이하로 좀 줄일 수 있다면 전환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우는 현재 약을 드시고 있다고 해도 더 아프지 않고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료를 절감하는 기간도 길어지니까 그렇죠. 더 유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어. 그래서 일단 당장 실비를 전환하고 1년 정도만 사례로 살펴봤는데 큰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가정을 해도 크게 손해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의료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아시죠? 중증 질환들은 거의 다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정말 500만 원도 나오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걱정을 좀 줄이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준 살펴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 기준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그럼 두 번째 기준은 좀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당장 전환 실비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실비 가입 당시에 지병이 있으셨거나 치료 이력이 있어서 할증 보험료가 추가된 실비를 가입한 분들이요. 네, 이런 분들은 실손보험을 전환할 때 보험료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비가 크게 나가는 만큼 큰 병치레를 한 분들은 실비를 전환하기보다는 현재 치료 중인 상황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꿀팁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꿀팁. 네. 어떤 거죠? 네, 사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도움을 드리고는 있는데 저희 전문가들이 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단순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실비를 전환하더라도 이 보장에 부족한 내용이 보충이 된다면 좀 더 뭐 실비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걱정이 좀 덜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걱정을 해놓고도 불안한 것보다는 네. 뭔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바꿀 수 있다면 더 크게 도움이 되겠죠. 꿀팁이 뭐예요? 일단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 정도까지 줄어드는 보장과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5가지 단어를 좀 제시해 드릴 텐데 이 5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진단비, 두 번째는 수술비, 수술비, 세 번째는 치료비, 치료비, 네 번째는 산정특례, 그다음에 산정특례, 5번째는 급여 보장입니다. 급여. 이 5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설명은 잠시 후 4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장과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산정특례제도 그리고 급여 보장 요 5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실비 전환할 때 어떤 점 고려해야 되는지 또 실비를 전환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 부족해지는 보장 내용을 채우면 되는지 이 설명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 전환을 좀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3부에서는 실비를 전환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실비를 전환하면서 부족해지는 보장 내용 어떤 항목으로 채우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단어를 좀 기억을 해달라라는 이야기 이재한 전문가께서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진단비, 두 번째는 수술비, 세 번째는 치료비, 네 번째는 산정특례제도, 5번째는 급여 보장. 줄어드는 보장과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5가지 단어를 기억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 네, 이제 말하면 되죠? Go! Go, go, go! 좋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항목인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는 비슷한 내용이니까 함께 좀 다뤄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의료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원비를 폭넓게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신약이나 뭐 새로운 기술의 수술 또는 뭐 꿈의 치료 기법 이런 것들이 개발됐다는 내용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로봇 맞아요. 다빈치 치료 로봇 수술 이런 거. 이런 거. 네. 맞아, 이런 그거.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네. 그 다빈치 로봇 수술도 있지만 면역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 몸의 면역세포 일부를 빼내서 대량으로 배양을 시킨 다음에 다시 내 몸에 주입하는 겁니다. 이걸로 암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로 하는 거니까 이제 부작용도 거의 없겠죠. 그리고 다른 항암 치료와는 달리 한 번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 정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는데 대신 엄청 비쌉니다. 한 대 맞는 비용이. 그래서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거죠. 이 면역 항암제가. 이렇게 새로 개발된 것들은 바로 급여법에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즉 병원비에서 보험인에 대한 부담금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따라서 실비를 전환할 때 실비 보험료만 줄이지 마시고
이런 보장 분석을 좀 함께 받아보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진단비나 수술비, 뭐 치료비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큰 질병에 대해서도 안심이 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최근에 이런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장 분석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나가는 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돼서 보충을 하지 못했던 내용들 이렇게 실손 전환으로 보험료가 줄어들 때 보충을 해두면 좋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가 가장 먼저인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보험이라고 하는 게 큰 질병이나 사고 당해서 경제활동 끊겼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되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보험의 우선순위에서 실비 다음으로 꼽히는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진단비는 한 번만 주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수술비는 매번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어서 실비와 같이 여러 항목에서 뭐 수술 시마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손보험의 보장의 크기가 줄어든 만큼 수술비로 보충을 좀 해두시면 나중에 실손보험을 전환하거나 좀 이렇게 유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수술비는 비갱신형으로 미리 준비해뒀으니까 다양한 질병과 사고에 대해서 치료 재원으로 쓰실 수 있는 이 제2의 실비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네 번째와 다섯 번째도 살펴보죠. 산정특례 제도와 급여 보장. 네, 먼저 산정특례 제도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 제도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중증 치매, 중증 외상 등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진단을 받게 되실 경우에 국가에서 치료비를 많게는 95%까지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죠. 네, 나머지 5% 정도는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그런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국가에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험회사에서도 산정특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보험금을 추가로 또 지급해드리는 특약도 만들어두었습니다. 맞아요. 산정특례 제도 몇 번 다뤄봤죠. 이거 진짜 좋은 제도 같아요. 좋아요. 그렇죠. 네, 질병이나 뭐 질병마다 뭐 암이나 뭐 중증 치매는 뭐 5년 동안 뭐 보장을 해주지만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에 관련된 뇌질환에 관련된 내용은 30일밖에 안 해줍니다. 네, 특히나 실손보험 전환을 하면서 이 보험 분석을 할 때 요렇게 30일밖에 안 되는 뇌나 심장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충분히 있는지를 좀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점검하게 되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사실 산정특례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하냐면 나라에서는 90에서 95%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해서 이제 주지만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특약에 그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비를 깎아주는 게 아니고 가입한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국가의 보장은 끝나게 되죠. 30일 동안만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 보험사의 산정특례 제도라고 하는 그 특약은요. 해마다 같은 질환으로 혈관 질환으로 다시 산정특례 대상이 되게 되면 가입한 금액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혈관 질환에 대한 이런 심각성이 있는 분들은 이런 특약이 좀 매우 유용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모든 국민에 대한 그런 복지 혜택으로서 맞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칠 수 있지만 이건 내가 필요해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 네. 가입 금액은 어떤가요? 비싸지 않나요? 대중이 딱히 이렇게 딱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진단비 수준만큼은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뭐 더 많게도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가입한 만큼에 대해서 매년 산정특례 대상으로 산정 시마다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에 그냥 실손보험을 전환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지 전환 후에 줄인 보험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보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전문가분들한테 팁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유용하게요 여러분. 얼마나 좋게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급여 보장 이건 뭔가요? 네, 이 특약은 사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특약입니다. 연세가 60세 전후인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손이 없으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실비를 준비하기에는 보험료가 비싸거나 아니면 보장이 넉넉하지 않거나 가입이 안 되거나 또 급여 항목은 보장이 되지만 또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안 되거나
예, 그리고 뭐 상해 수술을 받으셨으면 또 상해는 안 되고 질병은 되고 뭐 그렇죠. 이런 분들이 복잡합니다. 많아요. 그래서 가입자 수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실비처럼 병원비가 발생할 때 건건히 보장해주기보다는 연간 발생한 병원비를 합산해서 예, 수술을 했건 통원을 했건 뭐 주사 맞았건 약을 먹었건 급여 항목에 대한 병원비의 연간 총 합산 비용이 일정 구간을 딱 넘는다. 그럼 항목 따지지 않고 보장해주는 그런 담보 특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보험을 실손 전환한 분들이 보장 내용이 좀 줄었을 때 활용해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실제 실손 전환할 때 보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최근에 생긴 보험들까지도 활용을 하는 걸 보니까 보장이 조금 줄어도 크게 이렇게 걱정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금융 상품을 다룰 때는 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설명을 들은 게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도 주의해야 될 것이 꼭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해가지고 꺼였어요. 네. 네, 저희 드리잖아요. 작가가 빵 네. 터졌어요. 일단 자 실손 보험도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죠. 그게 뭡니까? 2009년 이후로 약관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맞아요. 네, 2009년 7월 이후부터 계속 자주 바뀌어왔는데 2016년 10월 정도는 하나를 좀 크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과적 치료 항목들, 뭐 성조숙증 관련된 치료 내용들은 이전에는 보장을 안 하다가 그 2016년도 10월 이후부터는 보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장 내용에 포함이 됐죠. 근데 백내장은 반대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백내장 진단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나이가 60세 이상인 분들이라면 꼭 안과를 가셔서 안구 검진을 먼저 받아보시고 실손 전환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백내장과 관련해서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백내장 뭐 거의 다 앓으신다 막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많아요. 백내장 정말 많이 앓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실손 전환하시기 전에 백내장 또 비쌉니다. 수술하시려면 굉장히 비싼 엄청 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하시기 전에 꼭 한번 안과 가셔서 검진 한번 받아보시고 내가 백내장과 관련해서 수술도 받게 될지 아닐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서 전환을 하셔라. 네. 이런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자꾸 오르기만 하는 실손보험을 어떻게 잘 전환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점을 고려해서 바꿔야 될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1702님께서 실손보험을 부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년 전에 암에 걸렸지만 옵션이 없어서 큰 도움은 없었습니다. 부부로 든 실손보험 따로 드는 걸로 다시 들어야 될까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네, 일전에는 이렇게 부부형 혹은 자녀분들이 같이 되어 있는 합산되어 있는 보험들이 있었어요. 실비, 가족형. 네, 실비가 가족분이 다 같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런 거죠. 자녀들 거는 많이 안 올라서 전환하기가 좀 그렇고 내 것만 올랐어. 근데 내 것만 전환이 안 되거든요, 걔네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옵션이 없어서 큰 도움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아마 우리 쭈디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일반 보험에 실손을 특약처럼 넣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종합보험으로 많이 설계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단독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암진단금이라든지 뭐 수술비라든지 이게 좀 달려있는 종합보험이었더라면 진단받으셨을 때 좀 혜택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으실 수 있는데 그냥 딸랑 실비만 돼 있다 보니까 치료비만 실제 내가 쓴 비용만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우셨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큰 질환의 진단을 받으셨는데 근데 이제 뭐 좀 그런 질문 답변이긴 하지만은 어찌됐던지 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지 이런 거는 확답할 수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저희가 하라 말하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각 보험회사에서 갱신 시점에서 60세 이상자 분들에 대해서 보험료 갱신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70대 넘으시면 유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제 보장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크시다라고 하면 보험료 납부 가능한 기간까지만 버텨보시고요. 보험료 납입하시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그러시면 전환하셔도 크게 손해 보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자기 부담금의 10% 20% 차이가 사실상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의료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납입한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거든요. 매달 나가는 거니까 보험료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보험료 부담이 없으시면 유지하시고 나 보험료 부담돼 하시면 전환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6년 전 암에 걸렸으나 옵션이 없어서 큰 도움은 없었습니다. 이게 전환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이게 옵션이 없어서 큰 도움이 없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하고 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면 실손 때문에 옵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수술비나 또는 암진단금의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이거에 대한 해답으론 맞고 맞죠. 네, 예. 실비 전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적인 부담이 되기 전까지는 유지하셔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드리고 싶어요. 실손과 관련된 이야기나 지금 말씀하신 암이나 뭐 다른 질병에 대한 그런 옵션, 그러니까 말씀하신 진단비나 수술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뭔가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달 내는 돈에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요. 내가 네.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에 뭔가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내 가정생활에 뭔가 위태위태하도록 보험료를 내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1702님. 네, 그렇게 생각해 두시고 실손 같은 경우에도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시다면 전문가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 돈키호테 전문가들이 도와드릴게요.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김선희님께서 실손보험은 갱신형만 있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모든 보험사가 갱신형밖에 없습니다. 네. 보험사별로 따로 비교를 해야 되나요? 어때요? 보장 내용도 거의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네, 다 똑같고요. 보험료만 다릅니다. 보험료만 다르죠. 보험료는 왜 달라요? 내용이 똑같은데? 산출 기준이 회사마다 약간 달라요. 그리고 또 이제 저거라고 지급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실손의료비가 그에 너무 많이 청구가 돼서 그 비교적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지급이 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올라가고. 네, 그렇게 매년 산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보험사를 비교하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것도 좀 그런 게 갱신 시에 또 어느 보험사는 다시 오르고 또 내리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4430님께서 그런 질문 주셨습니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백내장 수술 후에 실비 전환 가능한가요? 실비 보장 이력이 많은데 전환에 불리하진 않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가능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적인 진료 또는 치료 이런 내용들이 없으시다면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보장받았을 텐데 네네. 받을 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환을 할 때 비싸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가입 당시 실비를 가입할 당시의 건강 기준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얼마를 청구했건 뭘 했건. 이야. 네. 실제로 중증 질환자의 경우에도 전혀 손해 보는 거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전환하십니다. 네네. 지금 건강한지 안 물어보고 네. 그렇죠. 그대로.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환을 해서 앞으로 청구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전환하는 게 더 좀 손해율이 낮아진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주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질문을 또 주셨는데 납부기한 3년 남았고요. 보장은 90세까지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납부기한이 끝나고 나면 실손에 납부할 금액이 없는 거죠? 라는 말씀 주셨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실손만 남죠. 네. 실손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 실비는 내야 돼요. 오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실손 전환 두려워 말고 내 건강 상황을 잘 체크해보자. 둘째. 실손 전환 전에 부족한 내 보험의 보장 먼저 점검해보자.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